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양대 시장 모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6% 정도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29% 정도 일단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시장이 올라오면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일단은 뭐 저항선 근처에 다가가고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종목을 곧장 현금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 우산을 써야 되죠? 빗방울이 떨어지면 우산을 써야 되는 것처럼 시장이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현금을 파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는 행위랑 똑같다. 단지 뭐는 준비를 해두자, 우산은 준비를 하고 있자. 뭐 이렇게 정리를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기관들이 조금 당겨서 올렸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 부분은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차트 흐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보니까 우리가 차트 얘기를 시장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종목 얘기를 할 때 보통 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끝까지 들으시면 종목 안에서 시장 보고 난 다음에 종목 보니까 그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은 박스로 갈 가능성 일단 염두를 하고 일단 봤고요. 이전에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944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금 위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고, 역시 944포인트 깨지지 않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크게 이제 변동폭은 크지는 않은데 아래쪽에 보니까 거래가 좀 있죠. 항상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거래가 조금 있는 봉 자체는 조금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부분의 시장은 일단 3199포인트, 그러니까 3199포인트가 깨지면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199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내일 보합으로 끝나거나 음봉으로 끝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3255포인트까지 그냥 열어두고 대응한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저번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추세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993포인트까지 한번 열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993포인트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서의 지지라인 한번 체크를 해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지금 부분에서 코스피 시장의 중요한 지지라인 부분은, 중요 지지라인은 일단 979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으면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983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983포인트가 깨지면 조정을 받게 될 터인데, 이때는 일단 979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지금의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이라든지 뭐 대부분 분들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이 종목들이 조금 괜찮아요 했던 종목군들 많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조선주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어요. 조선주 안에서도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뭐 이전에 삼성중공업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일단 수주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2,000원, 메리츠증권에서는 수주가 4만원 정도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늦게 시동을 거는 것이 오히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은 느린 수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증권사들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시장 안에서 이제 수주가 나오는 부분의 흐름 자체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해외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물동량이 증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선주들은 배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신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신규 수주하면 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 동안 배를 만드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서 2년 동안은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곧장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중고선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중고선을 사자마자 곧장 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배는 이제 한 15년 정도 보통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중고선가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고선가 가격이 오르면서 신규 수주 자체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저선수가 가는 그런 형태를 보통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번엔 조금 얘기가 좀 많이 다른 게, 여러분들 그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어요. IMO라고. 유엔 산하기관의 이제 해양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평형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산화황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신규 선박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나와 있는 중고선은 여전히 오염 물질 배출이 높기 때문에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내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주가가 뭐 최근에 그래도 조선주가 많이 밀렸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상승 흐름이 뭐 깨지거나 한 거 없이 계속해서 그냥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몰려있는 종목군들, 삼성물산이 오늘 거래가 많이 몰리면서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건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쉽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파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건설주가 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건설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던 아니면 진성 TC가 됐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 올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충분히 관심권에 놓고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돌파를 해서 중간에서 일단은 패턴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16만원 선 언저리까지 16만원 선이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됐던 조선주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 SDS 오늘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추세가 일단 한번 깨졌다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여러분들 요즘 보험이라든지 하는 그 금융 서비스에 가보면 대부분 챗봇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AI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요거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S가 그 부분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권은 대부분 보험사든 은행이든 증권이든 싹 다 삼성 SDS가 하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은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 자체를 이번에 좀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돌려냈던 부분에 안정세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면서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이제 SOL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지주 일단은 반등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유가 관련된 SOL 가치도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가가 좋으니까 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그 오일 관련된 종목군들이 환경업체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개발을 한다든지 뭐 쓰레기를 환원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일단 지금 기술적 반등이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 요번에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추세 일단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추세 탄 것처럼 보여도 기술적 반등이니까
기속 반등에서 만약에 끝이 난다면 물량 한번 줄이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HLB 쪽으로 거래가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실리콘웍스 오늘 강세입니다. 6.3%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일단 물량 부족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이투자증권에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실리콘웍스가 수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일단 오늘 주가가 강세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웍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 종목은 얼마까지 갈까 이제 목표가를 이제 잡고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가격 기준으로 102,600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미가 있는 게 오늘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이쪽 사이버 결제, 온라인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박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하는 부분이 안정세를 조금 취하게 되면 거의 한 57,500원이나 6만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 두시기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